200명도 안 되는 병사로 8만 명의 대군을 무찌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복자 또는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그는 잉카 제국 멸망 최후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본인이 멸망시켰으니까요.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를 소개합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가난하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는 돼지를 돌보는 일, 일명 돼지치기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몰랐고 커서는 용병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피사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섭니다. 1500년대 유럽은 당시 항해술이 발달해서 대항해 시대라고도 불렸는데요. 당시 신대륙 탐험과 영토 침략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피사로도 1509년부터 신대륙 탐험에 나서게 되죠. 그는 발보아 원정대에 참가했는데 원정대의 대장인 발보아가 죽자 피사로가 원정대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때 마침 황금으로 가득한 비루라는 땅이 피루 강변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피사로는 그곳으로 원정을 떠나기로 하죠. 그런데 파남 총독이 그의 원정 계획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피사로는 칼로 땅에 선을 긋고 부하들에게 부와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넘어오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선을 넘고 13명의 부하가 피사로와 함께 하는데 이들을 유명한 13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 13명으로 어떻게 원정을 떠납니까? 결국 피사로는 에스파냐의 국왕을 만나서 직접 원정 허락을 받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칠총관계 친척인 에르난 코르테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침 그가 멕시코의 아즈텍을 발견하고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조언을 듣게 되고 한편으로는 에르난 코르테스처럼 자신도 신대륙을 정복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을 설득해 원정을 허락받게 되죠. 피사로는 약 160여 명의 병사를 지원받고 신대륙을 향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1532년 세 번째 원정에서 그는 피루 강변에 있다는 부엌한 도시에 도달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황금이 가득한 도시에 도착한 거죠. 그곳이 바로 오늘날 페루라고 불리는 곳 잉카 제국이었습니다. 일전에 잉카 제국을 발견한 하이런 빙엄이라는 고고학자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 있듯이 잉카 제국은 스페인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이 피사로가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처음에는 이 외지인들의 방문이 신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의 진짜 목적은 이곳을 점령하고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었죠. 피사로는 식민지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서 먼저 이곳의 황제를 만나기로 합니다. 당시 잉카 제국의 황제는 아타우알파였는데요. 피사로는 황제 아타우알파에게 평화회담을 하자며 카타마르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저 멀리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막 몰려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 잉카인들이었는데요. 그 숫자만 해도 무려 8만 명이었습니다. 인원도 인원이거니와 잉카 제국의 황제의 몸에서 뭐가 번쩍번쩍 빛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황제 아타우알파는 금은관을 쓰고 에메랄드로 만든 목걸이를 두르고 금부치와 은부치를 온몸에 잔뜩 지닌 채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80여 명의 고관들이 아타우알파가 탄 가마를 어깨에 지고 그 뒤로는 높은 주장들을 태운 가마가 줄지어 따랐습니다. 웅장한 노래를 부르며 8만 명의 대군과 함께 등장했죠. 하지만 피사로는 겁먹지 않고 오히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느님의 사제로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느님의 일들을 가르치나니 그대들 또한 가르치러 왔소 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여줍니다. 첫 만남에 잉카인들에게 자신의 나라 종교인 기독교를 믿을 것을 강조한 거죠. 아타우알파는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은 태양신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신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외지인들이 다른 신을 믿으라 마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아타우알파는 잔뜩 화가 나서 피사로에게 성경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자마자 바닥에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것은 곧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죠. 피사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타우알파가 하느님의 일을 거부했다며 병사들에게 공격 개시를 선포합니다. 이때 아타우알파는 헉합니다. 왜냐면 피사로가 평화회담을 하자며 만나고 한 거잖아요. 8만 명의 대군을 대동해서 오긴 했지만 평화회담이니까 모두 무장해제가 된 상태였거든요. 한마디로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애초부터 평화회담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피사로의 함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사로의 병사가 160명밖에 안 되는데 잉카 제국의 8만 대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걸 피사로가 해냅니다. 어떻게 이겼냐고요? 바로 총과 말로요. 잉카 제국에는 당시 총이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활발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일찍이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도 썩 좋은 총은 아니었습니다. 화승총이라고 해서 장전하거나 쏘는 일이 까다로운 총이었는데 이런 총을 가지고도 이긴 겁니다. 왜냐면 태어나 생전 처음 본 잉카인들이 엄청 놀랐거든요. 작은 구멍에서 불꽃이 일더니 큰 소리와 함께 사람이 막 죽습니다. 그들의 공포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신의 현신이라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총소리에 놀란 잉카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으로 도망가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줄줄이 죽어나갑니다. 여기서 말도 항목을 했습니다. 당시 잉카인들은 말을 타고 공격을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요. 스페인들의 병사가 말에 올라탄 채 잉카인들을
이곳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거죠. 이렇게 전투에서 죽은 잉카인들은 약 7,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병사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죠. 피사로는 보병 106명과 기병 62명으로 8만 명의 잉카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피사로는 손쉽게 승리를 거두고 잉카 제국의 황제인 아타후알파를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타후알파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잉카인들은 이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이들이 온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늘상 있었던 원주민들의 영토 싸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원들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다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당시 강국이었던 에스파냐, 오늘날의 스페인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었고 이곳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삼을 계획이었죠. 아타후알파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잉카인들이 몇 번 반격을 했지만 그때마다 졌고 결국 잉카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후알파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황금입니다. 잉카 제국에는 황금이 많았는데요. 태양신을 위해 지은 신전이나 궁전에 황금이 많이 쓰였습니다. 피사로는 이 황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아타후알파는 가로 6.7m, 세로 5.2m 되는 방에 사람 키의 1.5배만큼 황금을 쌓아서 피사로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사로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피사로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마지막 선의를 베푸는데요. 원래 너를 화형시키려고 했는데 만약 기독교로 개종하면 화형 대신 교수형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잉카인들은 뼛속까지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제 와서 다른 신을 섬기라뇨. 하지만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후알파는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왜냐면 잉카인들은 현세보다 내세의 삶,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는데 만약 화형을 당해서 육체가 불타 없어지면 사후세계를 갈 수 없게 되니까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었죠. 결국 아타후알파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프란치스코 아타후알파라는 이름을 받고 목이 졸리는 교사령을 당하게 되죠. 피사로는 이 기세를 몰아서 1년 뒤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를 침공합니다. 그들은 쿠스코에 있는 태양신의 신전을 부수고 그 위에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코리칸차라는 곳에 황금으로 만든 유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모조리 약탈해 갑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당시의 유물과 역사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침략의 역사가 뼈저리게 새겨져 있는 곳이라니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남아있는 잉카인들은 스페인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했지만 최후의 잉카 황제인 투팍 아마루가 사망하면서 1533년 잉카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피사로는 페루의 수도인 리마를 건설하고 이곳에서 2년간 머무릅니다. 과연 그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1541년 피사로의 동료인 알마그로가 피사로의 형제들에게 원정 도움을 요청했는데 형제들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알마그로는 피사로의 형제들을 가둬버리고 피사로는 이에 질세랴 알마그로를 처형합니다. 알마그로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이에 질세랴 피사로의 궁에 쳐들어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피사로를 죽입니다.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정복자의 끝이 굉장히 허무하네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피사로는 위대한 정복자인가요? 아니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무자비한 살인자인가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인물임은 틀림없네요.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치스코 피사로였습니다.